요즘 SK하이닉스 보면서 마음이 좀 복잡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주가는 계속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죠.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지금 들어가면 늦은 건가? 아니면 HBM 사이클이 아직 더 남아있는 건가? 오늘 SK하이닉스가 장중 238만 원대까지 올라왔고 고가는 239만 8천 원까지 찍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이미 부담스러운 자리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바로 겁먹을 필요도 없고 반대로 흥분해서 따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 가격이 비싸냐 싸냐를 보기 전에 이 가격 위에서 시장이 뭘 계산하고 있는지 봐야 해요. SK하이닉스는 이제 단순한 메모리 반도체 종목으로만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예전에는 D램 가격 오르면 좋고 D램 가격 꺾이면 힘든 종목처럼 봤잖아요. 근데 지금은 시장의 시선이 조금 달라졌어요. AI 서버가 깔릴수록 GPU 옆에 붙는 HBM이 더 중요해졌고 그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가장 앞쪽에 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그래서 지금 SK하이닉스 주가는 그냥 반도체 업황 좋아진다 이 정도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엔비디아가 얼마나 더 팔리느냐, AI 서버 투자가 얼마나 더 이어지느냐, HBM 공급이 얼마나 빠듯하냐, 그 안에서 SK하이닉스가 얼마나 높은 가격으로 얼마나 안정적으로 물량을 넣을 수 있느냐, 이 계산이 주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SK하이닉스가 좋은 회사라는 말과 지금 아무 자리에서나 사도 된다는 말은 완전히 다릅니다. 좋은 회사와 좋은 매수 자리는 다르거든요. 오늘처럼 주가가 높은 곳에서 움직일 때는 뉴스를 보는 눈이 조금 달라져야 해요. HBM 좋다, 엔비디아 수혜다, AI 서버 수요가 계속 간다, 이 말만 반복하면 안 됩니다. 그건 이미 시장이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지금부터는 그 좋은 이야기가 실제 숫자로 얼마나 더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가격 위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다시 돈을 넣을 수 있는지 이걸 봐야 하는 겁니다. SK하이닉스를 볼 때 HBM은 빼놓을 수가 없죠. 근데 HBM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AI 서버 안에서 GPU가 일을 하려면 데이터를 엄청 빠르게 받아야 합니다. GPU가 아무리 똑똑해도 필요한 데이터를 제때 못 받으면 속도가 안 나와요. 쉽게 말하면요, GPU가 천재 의사라면 HBM은 수술실에서 필요한 도구와 환자 기록을 바로바로 꺼내주는 수술팀 같은 거예요. 의사가 아무리 뛰어나도 수술 도구가 늦게 나오면 수술이 빨라질 수가 없잖아요. AI 서버도 똑같습니다. 엔비디아 GPU가 계산을 하려면 HBM이 옆에서 데이터를 계속 밀어줘야 해요. 그래서 HBM은 단순한 메모리 제품이 아니라 AI 서버가 제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핵심 공급 라인처럼 봐야 합니다. 그런데 HBM이 좋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해요. 진짜 돈이 되는지는 수율과 마진에서 갈립니다. 수율이라는 말이 나오면 괜히 기술적인 느낌이 강하죠?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 수율은 기술 단어라기보다 돈 단어에 가까워요. 제품 100개를 만들었을 때 정상 제품이 70개 나오느냐 90개 나오느냐, 이 차이가 수율입니다. 같은 장비, 같은 인력, 같은 시간으로 만들었는데 정상 제품이 많이 나오면 팔 수 있는 물건이 늘어나고 원가는 내려가고 이익률은 좋아지죠. 붕어빵으로 보면 더 쉬워요. 붕어빵 100개를 구웠는데 30개가 타버리면 장사가 어렵습니다. 근데 95개가 멀쩡하게 나오면 같은 재료와 같은 시간으로 더 많이 팔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HBM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율이 잡힌다는 건 기술이 좋아졌네,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부터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SK하이닉스가 시장에서 강한 평가를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HBM 수요가 강한데 그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고객사가 원하는 품질과 일정에 맞출 수 있고 수율까지 잡혀 있으면 가격 협상력이 생깁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반도체는 업황이 좋을 때도 마진을 못 남기면 주가가 오래 못 갑니다. 반대로 공급은 빠듯하고 고객사는 계속 필요하고 수율이 올라와서 팔 수 있는 물건이 안정적으로 나오면 그때는 실적의 질이 달라져요. 그래서 SK하이닉스를 볼 때는 단순히 HBM을 만든다가 아니라 HBM으로 돈을 얼마나 잘 벌 수 있는 구조인지 봐야 합니다. 오늘 장에서 더 봐야 하는 건 가격보다 수급이에요. 주가가 238만 원대까지 왔다는 건 분명 강한 흐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가격을 누가 받아주느냐예요. 개인들이 뉴스 보고 따라붙는 건지, 기관이 같이 받쳐주는 건지, 외국인이 다시 들어오는지,
아니면 외국인은 계속 던지고 개인이 받아내는 흐름인지 이걸 구분해야 합니다. 최근 5월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상당히 많이 팔았고 개인들이 그 물량을 많이 받아낸 흐름이 있었죠. 이건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에요. 주가가 오르는 것과 좋은 수급으로 오르는 것은 다릅니다. 개인 매수만으로도 주가는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높은 가격대에서 오래 버티려면 기관과 외국인 자금이 같이 들어오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외국인은 SK하이닉스 하나만 보고 들어오지 않아요. 엔비디아 흐름을 보고, 미국 금리를 보고, 달러를 보고, 원화 환율을 보고, 한국 반도체, ETF 수급을 보고, 코스피 대형주 전체의 흐름을 보고 선물 포지션까지 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다는 건 그냥 SK하이닉스 좋아 보이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가격 위에서도 먹을 구간이 남아있다. AI 메모리 사이클이 더 갈 수 있다. 한국 반도체를 다시 담을 만하다. 이런 계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반대로 외국인이 계속 줄이는 흐름이면 주가가 좋아 보여도 조심해야 해요. 가격은 올라가는데 큰 돈이 뒤에서 빠져나가는 장은 나중에 변동성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엔비디아 이슈도 같이 봐야 해요. 1일 저녁 엔비디아 코리아 파트너 나잇 행사가 예정돼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그룹, LG전자, 두산, 네이버 같은 국내 기업들이 거론됐죠. 이런 행사는 그냥 이벤트로만 보면 안 됩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자리를 통해 한국 기업들이 엔비디아 생태계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가져갈지, HBM 공급망이 어떻게 이어질지, AI 서버와 데이터 센터 투자가 국내 기업들에 얼마나 연결될지 계속 상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SK하이닉스 그림은 단순히 국내 반도체주 하루 상승이 아니라 엔비디아 생태계 안에서 한국 반도체가 다시 주목받는 흐름으로 봐야 해요. 다만 여기서도 너무 앞서가면 안 됩니다. 행사 기대와 실제 실적은 다르거든요. 좋은 분위기가 나와도 결국 주가는 나중에 숫자를 요구합니다. HBM 공급 물량, 가격 협상력, 마진, 실적 반영 시점 이걸 같이 봐야 합니다. SK하이닉스가 여기서 더 가려면 단순히 좋은 뉴스가 하나 더 나오는 정도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이미 시장은 SK하이닉스를 HBM 강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대의 높이가 올라갔어요. 예전에는 HBM 수혜라고만 해도 주가가 반응했다면 지금은 시장이 더 까다롭게 봅니다. 좋아, HBM 좋은 건 알겠어. 그럼 이 가격 위에서도 실적이 계속 따라와? 좋아, 엔비디아 공급망 좋은 건 알겠어. 그럼 공급 물량이 더 늘어날 수 있어? 좋아, SK하이닉스가 강한 건 알겠어. 그럼 외국인이 다시 사줄 만큼 가격 매력이 남아있어? 이 질문이 따라붙는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낙관도 위험하고 무조건 고점이라고 겁먹는 것도 위험합니다. 흐름을 나눠서 봐야 해요. 단기적으로 봐야 할 건 세 가지입니다. 먼저 오늘 만든 고가 근처를 다시 회복하고 지킬 수 있는지예요. 장중에 고가를 찍는 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가격 위에서 매물이 나왔을 때 누가 받아주느냐예요. 고가를 찍고 바로 밀리면 단기 차익 실현이 먼저 나온 겁니다. 반대로 고가 근처에서 흔들려도 아래에서 계속 받아주는 돈이 있으면 시장은 그 가격을 새 기준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둘째는 거래대금입니다. SK하이닉스처럼 시가총액이 큰 종목은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에요. 이 종목이 높은 가격에서 계속 움직이려면 거래대금이 따라와야 합니다. 거래대금 없이 가격만 올라가면 조금만 매물이 나와도 흔들릴 수 있어요. 반대로 거래대금이 붙으면서 눌릴 때도 매수가 들어오고 다시 올라갈 때도 힘이 실리면 그건 단순한 기대감 이상의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는 반도체 전체로 돈이 번지는지예요. SK하이닉스만 오르고 끝나는지, 삼성전자가 같이 움직이는지, 한미반도체 같은 HBM 장비주가 따라오는지,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쪽으로 돈이 퍼지는지 봐야 합니다. 여기에 전력 인프라도 같이 봐야 해요. AI 서버가 늘어나면 전기를 많이 씁니다.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변압기, 전선, 냉각, 전력 관리 쪽도 같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강하다는 건 SK하이닉스 하나만 볼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HBM에서 멈추는지 아니면 AI 인프라 전체로 번지는지 봐야 합니다. 코스피 흐름도 같이 봐야 해요. 요즘 코스피가 강하게 올라오면서 투자자들이 지수 숫자에 많이 흔들립니다. 근데 지수는 결과예요. 진짜 봐야 하는 건 그 지수를 만든 돈이 어디서 시작됐고 다음에는 어디로 이동하느냐입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대형 반도체주가 지수를 끌고 가면 지수는 강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시장 안쪽을 보면 내 종목은 안 가고 일부 대형주만 계속 가는 장이
시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늦게 흥분해서 따라붙는 겁니다. 나만 못 먹었다 이 생각이 들 때 가장 조심해야 해요. 그때는 종목을 더 찾기보다 돈의 이동 경로를 먼저 봐야 합니다. SK하이닉스 보유자분들은 오늘 같은 장에서 마음이 두 갈래로 갈릴 거예요. 계속 들고 가자니 너무 많이 오른 것 같고 팔자니 더 갈까봐 아쉽고 추가 매수하자니 가격이 무섭죠? 이럴 때는 한 번에 판단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이미 낮은 가격에서 보유한 분들은 오늘 고가를 기준으로 종가가 어떻게 잡히는지, 다음 날에도 이 가격대 위에서 매수세가 이어지는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시면 됩니다. 새로 들어가려는 분들은 뉴스만 보고 바로 따라가기보다 첫 급등 이후 눌림이 나올 때 거래량이 줄어드는지, 기준 가격을 지키는지, 다시 올라갈 때 돈이 붙는지 봐야 해요. 좋은 종목이어도 나쁜 자리에서 사면 버티기 어렵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에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건 좋은 뉴스가 있으니까 무조건 오른다 이 생각이에요. 시장은 그렇게 친절하지 않거든요. 뉴스가 좋으면 처음에는 반응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그 뉴스가 돈으로 바뀌는지 따집니다. HBM 수요가 실제 매출로 찍히는지, 수율이 마진으로 이어지는지, 엔비디아 공급망이 계속 강하게 유지되는지, 디램과 낸드 가격도 같이 받쳐주는지, 환율과 금리가 외국인 수급을 방해하지 않는지 이걸 계속 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SK하이닉스는 좋다 나쁘다 한마디로 볼 자리가 아니에요. 좋은 종목이 맞지만 기준 없이 따라가면 흔들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내일장에서 봐야 할 건 단순합니다. 오늘 만든 가격대를 시장이 다시 인정해주는지예요. 장중 고가 근처에서 다시 힘을 받는지, 눌려도 아래에서 받아주는지, 거래대금이 죽지 않는지, 삼성전자와 반도체 장비주가 같이 움직이는지, 외국인 수급이 계속 빠지는지, 아니면 방향이 바뀌는지 이걸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첫 반응에 가까워요. 내일은 이 가격 위에서 진짜 자리를 잡는지 보는 날입니다. 문을 열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돈이 들어와서 앉아야 흐름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자료가 바로 SK하이닉스 이후 다음 돈의 길목을 확인하는 자료예요. 오늘 SK하이닉스를 보면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한 게 있잖아요. SK하이닉스가 좋은 종목이냐 아니냐 이것만 보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HBM에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이 SK하이닉스 한 종목에서 끝나는지, 아니면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반도체 장비, 후공정, 패키징, 전력인프라, 다른 대형주까지 번지는지 같이 봐야 하거든요. 바로 그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 준비한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자료는 그냥 이 종목 사세요 이런 자료가 아니에요. SK하이닉스 이후에 시장의 돈이 어디로 이동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돈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정리한 자료예요. 이번 자료 안에는 실명 관찰 종목 41개, 섹터 7개, 타점 기준 4개, 매매 전 체크 10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찍어주는 자료라기보다는 돈이 지나갈 수 있는 길목을 미리 펼쳐놓고 보는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SK하이닉스가 움직일 때는 SK하이닉스만 보고 끝내면 안 되거든요. 그 돈이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대형주로 번지는지, 한미반도체 같은 HBM 장비주로 이어지는지, 후공정과 패키징으로 넘어가는지,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때문에 전력 인프라까지 움직이는지 같이 봐야 합니다. 먼저 실명 관찰 종목 41개는 SK하이닉스 이후에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들을 정리해둔 겁니다. SK하이닉스가 HBM으로 강하게 움직인다고 해서 SK하이닉스만 보면 흐름이 좁게 보일 수 있어요. 그 돈이 삼성전자처럼 HBM과 엔비디아 공급망 기대가 있는 대형주로 이어지는지, 한미 반도체 같은 HBM 장비주로 넘어가는지, HPSP 같은 장비주가 같이 움직이는지, 리노공업, ISC 같은 후공정 쪽으로 번지는지, HD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같은 전력 인프라까지 확산되는지를 같이 보는 거예요. 이걸 미리 정리해두지 않으면 뉴스가 나온 다음에 급하게 찾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많이 오른 자리에서 뒤늦게 따라가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명 관찰 종목 41개는 무조건 이걸 사라가 아니라 돈이 지나갈 수 있는 길목을 미리 확인하는 용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섹터 7개도 같이 정리해뒀습니다. 반도체 대형주, 전력 인프라,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증권금융, 자동차 자율주행, 저평가 대형주, 이렇게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흐름별로 나눠서 볼 수 있게 만든 자료예요. 시장이 진짜 강하면 SK하이닉스만 오르고 끝나지 않아요. SK하이닉스에서 시작된 HBM 기대가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대형주로 이어지고, 한미 반도체 같은 HBM 장비주로 번지고, 장비 소부장으로 확산되고, 후공정과 패키징으로 넘어가고,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때문에 전력
인프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또 코스피 거래대금이 살아나면 증권주와 금융주까지 같이 반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SK하이닉스만 잠깐 오르고 다른 섹터로 돈이 전혀 번지지 않는다? 그러면 아직 반도체 전체가 강하게 살아났다고 보기에는 애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는 종목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돈이 어느 섹터까지 번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지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타점 기준 4개예요. 솔직히 종목을 아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타점이잖아요. 좋은 종목인 건 알겠는데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기다려야 하는지, 이미 늦은 자리인지 이걸 구분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 같은 종목은 더 그래요. HBM 기대가 강하게 붙으면 순식간에 치고 올라갈 수 있는데 또 엔비디아 흐름이 흔들리거나 외국인 수급이 빠지면 생각보다 빠르게 눌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타점을 가격 하나로 박아놓은 게 아니라 돌파, 눌림, 회복, 과열 회피 이렇게 4가지 기준으로 보게 정리해놨어요. 장중에 잠깐 위로 튀었다고 바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종가로 버티는지 봐야 하고요. 강하게 오른 종목을 무조건 추격하는 게 아니라 눌림이 나왔을 때 기준선을 지키는지 봐야 합니다. 밀렸던 종목이 다시 회복할 때도 거래대금이 붙는지,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같이 들어오는지 봐야 하고요. 이미 뉴스가 너무 퍼지고 장대양봉이 나오고 거래량만 폭발하고 밑꼬리가 길게 남으면 좋은 종목이어도 당장 따라갈 자리는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매매 전 체크 10가지도 꼭 봐야 합니다. 사실 손실은 종목을 몰라서 나는 경우보다 기준 없이 들어가서 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뉴스 보고 급하게 들어가고 이미 많이 오른 자리에서 따라가고 비중을 한 번에 크게 넣고 손절 기준 없이 버티고 나중에는 내가 왜 샀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에는 매매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10가지를 넣어놨습니다. 내가 뉴스에 끌려 들어가는 건 아닌지, 이미 너무 오른 자리는 아닌지, 거래량이 붙고 있는지,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이 들어오는지, 섹터 전체로 돈이 번지고 있는지, 손절이나 비중 축소 기준이 있는지, 한 번에 비중을 너무 크게 넣는 건 아닌지, 분할 진입 계획이 있는지, 내 투자 기간이 단기인지 중장기인지, 나중에 복귀할 수 있는 매매인지, 이걸 매매 전에 한 번만 체크해도 감정 매매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사고 싶은 이유가 진짜 돈의 흐름 때문인지, 아니면 SK하이닉스 뉴스 제목 보고 마음이 급해진 건지 한 번 걸러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받으시면 처음부터 41개 종목을 다 보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오늘 시장에서 돈이 어디로 가는지 보는 게 먼저예요. SK하이닉스 같은 HBM 배영주인지,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대형주인지, 한리반도체 같은 HBM 장비주인지, 장비 소부장인지, 후공정인지, 전력 인프라인지, 증권 금융인지, 자동차나 저평가 대형주 쪽인지 먼저 보는 겁니다. 그 다음 7개 섹터 중에서 지금 강한 섹터를 고르고 그 안에서 실명 관찰 종목 41개 중 몇 개만 압축해서 보면 돼요. 그리고 바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타점 기준 4개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돌파가 진짜인지, 눌림에서 버티는지, 회복이 거래대금과 같이 나오는지, 이미 과열된 자리는 아닌지 보는 거죠. 마지막에는 매매 전 체크 10가지로 한 번 더 걸러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남들이 산다니까 나도 산다가 아니라 돈이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조건도 맞고 내 기준에도 맞다, 이렇게 매매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시장에서 제일 위험한 건 모르는 종목이 아니에요. 오히려 애매하게 아는 종목을 기준 없이 따라 들어가는 게 더 위험합니다. SK하이닉스 뉴스가 나왔을 때도 SK하이닉스만 볼 게 아니라 그 돈이 어디까지 번지는지 봐야 하고요. HBM 대형주가 움직일 때도 대형주 한두 종목에서 끝나는지,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전력 인프라까지 퍼지는지 같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는 실명 관찰 종목 41개로 후보를 넓게 보고 섹터 7개로 돈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타점 기준 4개로 들어갈 자리를 걸러내고 매매 전 체크 10가지로 감정 매매를 줄이는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목을 찍어주는 자료가 아니라 돈의 길목을 보는 자료예요. 그리고 이 차이를 알아야 뉴스에 흔들리지 않고 시장 안에서 내 기준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 이렇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더보기란에 있는 파란색 링크로 들어가시면 자료 신청하실 수 있게 준비해 두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정리한 자료 제목은 바로 코스피 8000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입니다. 이 자료는 그냥 한 번 보고
보고 끝나는 요약본이 아니라 SK하이닉스 같은 HBM 대형주 이후 시장의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이북 형태로 차근차근 학습할 수 있게 정리해둔 자료예요. 코스피 시대 흐름 정리 자료부터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 AI 종목 스크리닝 리스트,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 카드, 섹터 테마 분석 자료, 실전 매매 기록 템플릿까지 함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보기란에 파란색 링크가 여러 개로 나뉘어 있다면 본인이 원하는 자료에 맞는 링크로 들어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시장 전체 흐름을 먼저 배우고 싶다면 코스피 8000의 시대, 돈의 흐름을 읽는 법 자료를 보시면 되고요. 매매 기준을 잡고 싶다면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 카드, 실전 매매 기록 템플릿 쪽을 보시면 됩니다. 종목을 혼자 압축하기 어렵다면 AI 종목 스크리닝 리스트와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를 같이 보시면 좋아요. 섹터 흐름을 보고 싶다면 섹터 테마 분석 자료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뭘 사야 하지가 아니라 돈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지를 보는 겁니다. 그 흐름을 이북으로 하나씩 학습하실 수 있게 준비해뒀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란 파란색 링크에서 원하는 자료에 맞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SK하이닉스가 지금 가격대 위에서 실제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그리고 HBM에서 시작된 돈이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반도체 장비, 소재, 후공정, 전력 인프라까지 어떻게 번질 수 있는지 더 자세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의 흐름은 분명 시장에서 계속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그 관심이 뉴스에서 끝나는지 아니면 HBM 수요, 엔비디아 공급망, 수율, 마진, 외국인 수급, 그리고 반도체 밸류체인 확산으로 이어지는지 같이 보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